여보, 또 보험 보고 있어요? 이건 왜 아직도 빠져나가는 거지?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안내자, 시니어 멘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현실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죠. 방 청소를 하려면 일단 빗자루를 들어야 하듯 내 노후를 지키려면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도구를 쥐어야 합니다. 남들은 다 한다던데, 설계사가 좋다던데, 이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절대 기준.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세상은 평안하셨나요? 어느덧 우리의 이야기가 4번째 시간에 닿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보험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독였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들을 보시고 마음의 준비는 좀 되셨나요? 이제는 정말 내 삶의 군사를 덜어내고 조금 더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손에 도구를 쥐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멘토님, 좋은 말씀은 다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남겨야 합니까? 설계사 말만 들으면 다 중요한 것 같고 유튜브를 보면 다 없애라고 하고 도무지 기준을 못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때로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 되어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보험 용어나 상품 이름은 다 치워두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3가지 절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계시면 아무리 말 잘하는 설계사가 와도 아무리 불안한 뉴스가 나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화면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혹시 곁에 메모지와 펜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단어 정도는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요. 긴장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보험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바로 치명적인 위험인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병원비 좀 돌려받으려고 가입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험의 본질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살다 보면 자잘한 병치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거나 넘어져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거나 혹은 맹장 수술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할 때도 있죠. 물론 이때도 돈이 듭니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단위의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나요? 이 정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나요? 아닙니다. 조금 속쓰리고 아깝긴 해도 우리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혹은 생활비를 조금 아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자잘한 위험까지 다 보험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비 주는 보험, 깁스하면 돈 주는 보험, 응급실 가면 돈 주는 보험, 입원 하루만 해도 돈 주는 보험. 이런 것들은 있으면 기분은 좋지만 없어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잘한 특약들이 모여서 내 보험료를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대비해야 할 위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큰일. 예를 들어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려서 몇 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하거나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이 바로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남길 때는 자잘한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큰 기둥만 남겨야 합니다. 병원비를 실비로 돌려받는 실손의료비 보험,
그리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을 주는 진단비 보험. 딱 이 정도가 그 기둥입니다. 나머지 자잘한 수술비, 입원비, 골절 진단비 이런 가지들은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가장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위험은 내 돈으로 막고 내 돈으로 못 막는 위험만 보험사에 맡기세요. 그게 보험을 이용하는 가장 현명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확률이 아니라 손실의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니까 나도 걸리겠지? 물론 확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로또가 아닙니다. 당첨될 확률을 계산해서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은 낮더라도 만약 터졌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불이 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죠. 하지만 우리는 화재보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면 내 전 재산인 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감기에 걸릴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걸리죠. 하지만 우리는 감기보험을 따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려봤자 약간 몇천 원이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확률 높은 쪽에 돈을 쓰려고 합니다. 무릎이 쑤시니까 관절 수술비 보험, 치아가 약하니까 치아보험, 치매가 걱정되니까 치매보험. 물론 여유가 넘친다면 다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돈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면 확률이 높은 자잘한 질병보다는 걸리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위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많이 걸리는 암, 뇌,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병원비의 90%에서 95%를 나라가 내줍니다. 여러분이 1억 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실제로 내는 돈은 500만 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여러분의 부담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너무 막연한 공포 때문에 중복해서 보험을 겹겹이 쌓지 마세요. 나라가 해주는 기본 보장을 믿으시고 부족한 부분만 살짝 채우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바로 유지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아무리 혜택이 빵빵한 보험이라도 내가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좋은 보험이 아니라 나쁜 빚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 생활비를 줄입니다. 보험료를 내기 위해 먹고 싶은 과일을 참습니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 약관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든 보험이 나를 굶게 만들고 나를 빚지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보험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소득의 5%에서 10%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은퇴 생활자에게는 이 기준도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 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을 다 제외하고 정말 여유있게 쓸 수 있는 용돈의 범위 안에서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번 달에 경조사가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나갔어도 보험료 내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적정 보험료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이번 달은 어떻게 메꾸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그릇을 넘친 것입니다. 넘치는 물은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릇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소득,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소득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낼 수 있어도 70세, 80세가 되어서 소득이 더 줄어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가서 유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이라면 처음부터 코스를 짧게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사이즈를 줄이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보험을 정리하는 3가지 절대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잘한 위험은 내 돈으로 막고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만 보험으로 막는다. 둘째, 확률 높은 병보다 걸리면 집안 망하는 큰 병 위주로 남긴다. 셋째, 내 생활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남긴다. 이 3가지 채를 가지고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한번 걸러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복잡해 보였던 보험들이 단순하게 보일 겁니다. 이건 남겨야 할 놈, 이건 버려도 될 놈, 구분이 명확해질 겁니다. 여러분, 보험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큰 파도를 넘기 위한 구명조끼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생활하다가 파도가 칠 때만 구명조끼가 있으면 됩니다. 평소에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비로소 여러분의 노후가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이라도 맑게 정리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세운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골치 아픈 녀석들을 솎아낼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보험증권에 이것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지는 않나요? 만약 들어있다면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내 노후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다음 5편, 이것 들어있으면 당장 확인하세요. 내 노후자금 갉아먹는 최악의 보험 3가지 편에서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꺼내두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편안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